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음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들여다보기도 힘든 외음부 궤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궤양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음부 궤양은 사실 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궤양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이따가 말겠지란 생각으로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이게 반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궤양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를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쓸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경을 건드려 생기는 신경 통증에 버금가는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궤양이 생겼다고 바로 오지 않아요. 참다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생긴 지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지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궤양들을 사실 보면은 제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되게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대증 치료만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통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궤양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만성 외음부통이라고 해서 궤양이 없는데도 계속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증을 그냥 방치하고 나면은 그 통증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기포진이죠. herpes 바이러스 타입 2에 생깁니다. 자, 우리가 입안에 자주 생기는 궤양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진 바이러스에 생기는 건데 그건 herpes 바이러스 타입 1에 생기는 거고요.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 위쪽은 타입 1, 배꼽 아래쪽은 타입 2에 생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서로 친척인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입안에 궤양 생기면 다들 아시겠지만 침 넘기기 힘들고 입안에 뭐 집어넣으면 아프고 잘 낫지도 않고 하지만 외음부에 생기면은 일단 다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생기면은 잘 낫지도 않아요. 늘 생겼던 자리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계속 남아 있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보통 생기는 걸 우리가 성기포진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지저분한 어떤 성생활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거냐, 혹시 나 누구한테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포진 바이러스라는 거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겪게 되고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신경이 모여있는 신경절에 계속 숨어 있다가 우리 몸에 약해질 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성기 포진 바이러스에 생기는 그 포진은 항바이러스 제제라는 걸 먹고 혹은 바르면 잘 낫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빨리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면은 아픈 기간을 한 3, 4일 정도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일주일이면 대부분 나아요. 근데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입안 궤양하고 성기 궤양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면서 오고 몸에 이렇게 멍 같은 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 배쳇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입안 궤양이 잘 생기고 성기 궤양이 잘 생깁니다. 잘 낫지가 않아요. 또 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제제만 먹으면 낫고 금방 좋아지는데 이거는 그걸 먹어도 잘 낫지가 않고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걸 좀 먹어야지만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죠. 배쳇병으로 진단이 처음부터 돼서 궤양을 찾아오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궤양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찾아보니 배쳇병이었구나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인과 의사가 궤양의 양상을 좀 보고 어떻게 아팠는지를 잘 얘기를 듣고 나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도 관가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매독에 의한 궤양입니다. 매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성적으로 접촉이 돼서 전달될 수 있고 혹은 선천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매독 같은 경우는 원인균이 명확하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매독에 의한 그 성기궤양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질환으로 와서 우연히 진찰했더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또 연성하감, 샹크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박테리아에 의해서 세균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통증이 심한 궤양 중 하나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 의료 지원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현재는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궤양 3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이 궤양과 다르게 또 외음부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이에요. 그 가려움증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 대증치료 혹은
본인만의 자가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것 중에 딱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캔디다라고 하는 균에 의한 감염, 그때 곰팡이균 감염에 의해서 외음부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항진균 치료를 하시고 당뇨 환자들은 남들과 다르게 쉽게 외음부에 칸디다 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적절히 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외음부에도 항진균 크림을 바르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당뇨도 없고 아무런 지병도 없는데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너무 가려워서 힘들다 라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장 많은 거는 뭐냐면은 생리대, 되도록이면은 탐폰이나 혹은 생리컵을 사용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생리혈에 접해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에 의한 가려움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면생리대라든지 그런 걸 좀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병적으로 그 외음부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루에도 막 3번, 4번씩 막 비누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를 민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좌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음부에 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균이 있어서 가려운 것도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애기들 기저귀 발진, 기저귀를 계속 대다 보니까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리대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대고 있으면은 발진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를 아주 부드럽게 보습을 해주는 거죠. 그 외음부에 바를 수 있는 보습제라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물로만 씻는 거.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이 생겼다. 그럼 빨리 병원에 와서 약을 먹거나 크림을 바르던가, 많이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고 뜨거운 물에다가 포비딘을 집어넣고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자욕을 하는 방법,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음부는 그냥 애기 피부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